통장은 늘 아슬아슬해요. 숫자는 부자인데 현금은 가난한 상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 혹은 부동산만 갖고 계셨던 분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수파트너스입니다. 지금 집값이 올라도 웃을 수 없는 이유, 뭔가 공감되지 않나요? 분명히 집값은 올랐다고 하는데 막상 내 삶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느낌. 오늘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기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자산이 늘어난 건데 통장 잔고는 변함이 없고 생활이 편해진 것도 없고 오히려 뭔가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착각이 아니에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서울 주요 지역 분명히 많이 올랐어요. 통계도 그렇고 실거래가도 그렇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죠. 집값이 올랐다는 것과 내가 실제로 이익을 봤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집값이 올라서 나 이제 진짜 여유로워졌어 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던가요?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를 보면 주변에서는 야, 너 좋겠다. 집값 많이 올랐다며? 이렇게 난리를 쳐요. 그런데 막상 집 소유자인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금은 오른다고 뉴스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집 산다고 대출받은 게 변동금리라고 하면서 또 올라요. 이게 내가 진짜 좋은 게 맞나 싶을 거예요. 실제로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집값이 올라도 실질 수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가지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금리가 올랐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출금리가 연 2%대였습니다. 지금은 연 5%, 심한 경우에는 6%, 7%까지 가기도 하죠. 이 3% 차이가 얼마나 큰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같은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전제로 3억을 빌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2% 금리일 때는 월에 110만 원 정도만 내면 돼요. 그런데 5%로 바뀌잖아요. 월에 160만 원 내야 됩니다. 이율은 3% 차이가 나는데 매달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연에 600만 원 추가로 나가게 되죠. 집값이 1000만 원 올랐다고 좋아했는데 정작 나는 변동금리가 반영이 돼서 잔뜩 올라버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금이 오릅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팔 때 내는 양도세, 그리고 갖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집값이 오르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라가죠. 특히 다주택자라면 양도세, 중과, 종부세까지 더해져서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집값이 1억 올라도 팔았을 때 세금으로 수천만 원 빠져나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요. 올랐는데 못 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돈이 묶입니다. 5억짜리 아파트가 6억이 됐습니다. 그러면 1억을 번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유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 재산세와 종부세, 팔 때 내는 양도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합치면 수천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1억이 올랐는데 실수익이 2,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도 팔기 전까지는 절대 손에 쥘 수 없습니다. 집을 팔기 전까진 그 돈이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산의 숫자는 분명히 커졌습니다. 5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다가 10억으로 올라버린 아파트 갖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엄청 부러워하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매달 빠듯해요. 당장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바뀐 게 없는데 이자와 세금만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늘 아슬아슬해요. 숫자는 부자인데 현금은 가난한 상태.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자들 혹은 부동산만 갖고 계셨던 분들의 진짜 현실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4월부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금지됐습니다. 세입자라도 있으면 전세금으로 버티겠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막히면 금매로 정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 종부세 대상이 17만 채가 급증해서 49만 가구에 달한다고 해요. 돈을 버는 젊은 사람들도 많겠지만 서울에 집 하나로 버티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고령층도 많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일 수도 있어요. 즉
지금은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부동산에 딱 한두 개 있는데 특히 그걸로 먹고 사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당장 내야 될 현금이 없어서 이걸 버티느냐 던지느냐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뭔지 아세요? 결국 현금 흐름이에요. 자산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게 매달 내 통장에 들어오는 현금이에요. 현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이자를 내고요.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요. 그 돈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숫자만 크면 뭐예요?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도 커져야 돼요. 자산 관리에 있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A씨는 아파트 10억짜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산가처럼 보이죠? 그런데 월 현금 흐름은 0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오히려 이자와 세금이 나가죠. B씨는 자산이 3억입니다. 그런데 매달 200만 원이 통장에 꽂혀요.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행도 가고 외식도 하고 노후 걱정도 덜합니다.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B씨입니다. 자산가들이 소수 인맥으로만 공유해온 투자를 통해 실제로 B씨처럼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집에 묶여있는 돈을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갭 투자처럼 돈이 잠기는 게 아니라 내 돈이 매달 열매를 맺는 구조로 바뀐다면요. 그런 투자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ABC 투자입니다. 자산가들이 소수의 인맥을 통해서만 조용히 해오던 투자 방식입니다. 수도권 3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담보로 등기부등본에 권리 설정까지 하는 안전한 구조, 연 8% 수익을 매달 나눠서 통장에 지급하는 현금 흐름 투자입니다. 그리고 수파트너스 전문가들이 관리까지 해드리니까 내 삶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투자 여러분께 직접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돈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집에 묶어두고 이자 내고 세금 내고 팔릴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아니면 매달 통장에 열매가 맺히는 돈나무를 키우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수파트너스가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